이번에는 야구, 즉 베이스볼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야구 선수 출신 대통령들이 꽤 많죠. 프랭클린 로즈벨트, 제럴드 포드, 레이건, 부시 부자, 오바마, 트럼프가 학창 시절 야구 선수였습니다. 트럼프도 고등학교에 야구팀의 주전이었으며 프로야구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근대 야구가 공식적으로 1839년 뉴욕의 쿠퍼스타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쿠퍼스타운에는 야구 명예의 전당 박물관이 있습니다. 스포츠 명예의 전당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야구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지만 기록에 의하면 야구와 유사한 게임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튜더 시대부터 영국에서 라운더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나무 배트로 딱딱하고 무거운 공을 치고 4개의 베이스를 도는 게임이었습니다. 그것을 라운더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 공이 둥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라운더 게임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베이스볼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죠. 1839년 군인인 에브너 더블데이가 쿠퍼스타운에서 최초로 베이스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베이스볼이 미국의 게임으로 발전했을까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몰려왔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새로운 희망과 야망에 따라 미국 내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했죠. 다양한 이민자들과 이주민들이 뒤섞여 살아온 정착민들에겐 고향이라는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은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871년 5월 4일 인디애나주의 포트 웨인에서 최초의 프로야구 게임이 열렸고 1876년 내셔널리그 야구가 발족했습니다. 대도시마다 프로야구팀이 결성되었죠. 1880년에 현재 시카고 컵스의 모태가 되는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1881년 신시내티 레즈와 피츠버그 파이러츠, 1883년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뉴욕 자이언트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뉴욕 자이언트는 1958년 샌프란시스코로 지역을 옮겼죠. 새로운 이민자들과 이주자들은 그 도시의 프로야구 게임을 응원하거나 그 야구팀에 대해 얘기하면서 서로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구는 민족, 인종, 종교, 교육 수준을 초월해서 그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렇듯 야구가 미국의 국민 스포츠가 된 것은 산업혁명, 도시화, 이민의 홍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미국의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와 맞물린 미국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정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야구 경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에 따라 1루타, 2루타 등을 칠 수 있으며 실력이 출중하면 홈런 한 방으로 싹쓸이 득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발이 빠르고 감각이 있다면 베이스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루라는 말은
훔치다를 일본어로 직역한 것이죠. 야구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스포츠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쿠바를 제외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죠. 공산주의 가치로 보면 이 베이스란 함께 나누어야 할 공간이지 발이 빠르다고 훔치는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베이스볼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절묘한 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국민 스포츠이자 미국인들이 지켜내려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메이저리그 경기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야구에 열광하며 야구가 국기가 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1854년 미국은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선 불평등 조약이지만 일본의 근대화를 촉발했죠. 이때 일본의 야구가 전해졌습니다.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해군 병사들과 선원들이 이 해안가에서 야구장을 만들어 야구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일본인들이 그 놀이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야구라고 했죠. 야외 뜰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베이스볼이 일본에서 야구가 된 것이죠. 일본인들은 미국인들과 야구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미국인들은 좀처럼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체구가 너무 작아서 이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다 1896년 5월 23일 미국인들과 일본 제1고등학교 팀 간의 야구 시합이 정식으로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본이 29대 4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잘 훈련된 일본 선수들에게 군인과 선원들로 고생 오합지졸의 미국 팀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이 승전보가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죠. 이후 몇 차례 일본과 미국 간의 게임이 더 열렸지만 매번 일본의 완승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작은 국민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은 전 세계에 대한 승리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죠. 일본은 야구를 통해 불평등 조약의 차별을 잇고 그들이 서양과 같거나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군국주의가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혹자는 이후 벌어진 러일 전쟁의 승리에 미국을 이긴 야구 정신이 큰 몫을 했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야구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셈이죠.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은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좋아하는 빅3 국가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영향으로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는 일본의 영향으로 야구를 받아들였죠. 야구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야구는 19세기 후반에 혼란한 시대적 배경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으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집단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켰습니다. 수비에서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공격에서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이지만 야구의 이런 스포츠 문화가 우리 일상에 적용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